네, 성탄절인 오늘 전국에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중부 내륙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급락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도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지금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성탄절인 휴일 딱 이렇게 추워졌는데 기온이 얼마나 떨어진 걸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상청에서 10시에 발표 알린 겁니다. 알려준 겁니다. 예. 어떤 내용을? 오늘 밤 9시에 전국 거의 많은 지역이에요. 이번에는 거의 서쪽과 우리나라 이제 이제 남서쪽 부분의 해안 지역을 제외한 거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와 그리고 이제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경보인데 이들 지역에 한파 이런 특보를 오늘 밤 9시에 발효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10시에 알렸기 때문에 지금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추위보다는 상대적인 추위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서울의 10시에 현재 기온을 살펴보니까 영하 3도 선입니다. 사실 기온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염려할 정도의 그런 추위는 아니지만 23일과 24일에 한 차례 전국적으로 눈 그리고 북부 지역으로는 이제 비와 이제 눈이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쪽에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영상권의 기온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졌고 여기에 문제는 찬 공기가 확장하기 이전에는 찬바람을 강하게 동원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체감 온도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늘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떨어졌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이상 더 낮게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추위가 좀 오늘은 좀 강한 상태고요. 낮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찬 공기가 좀 칼바람의 느낌으로 강해지면서 본격적인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 이제 예고가 다가올 텐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하지만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낮은 영하 3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아침 기온보다 낮 기온이 더 낮은 형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낮에는 이제 태양의 고도가 올라가고 햇빛을 받으면서 기온이 높게 오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 햇빛의 영향보다도 찬바람의 그 강한 냉기가 더 강하게 밀려오면서 오늘 낮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공기의 성격이 좀 달라졌다라는 것을 좀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낮부터 이제 찬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밤 9시부터는 이제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것이다라는 소식인데 이번 한파가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하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추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년이라고 하면은 평년값인 거죠. 예. 과거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뭐 12월 25일에 오늘 날씨의 아침 조정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평년값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맘때 기온 자체를 우리가 체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평년값과 예년값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상 범주 안에서 오늘의 날씨가 얼마나 벗어났는지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한 비교점이거든요. 근데 이번 한파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좀 가장 큰 차이는 깊이와 범위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겨울철에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은 지상 부근만 좀 차갑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지상에서부터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두꺼운 공기층 자체가 지금 강한 이제 냉기로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5km 상공에 영하 35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제 강력하게 대륙 쪽으로는 이제 그 차가운 이제 고기압을 형성을 시킨 건데 결국에는 근원지는 북쪽의 북극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입니다. 근데 거리가 워낙 되기 때문에 북극의 한기가 우리나라까지 내려오는 그 과정 안에서 사실 공기가 따뜻하게 데워지기 때문에 그 한기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우리나라로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극 시베리아 쪽에서 찬기를 가지고 온 그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그 성격을 거의 가지고 약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왔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두꺼운 공기층에서 차가운 공기가 머무르면서 이런 이제 우리가 단순히 느끼는 숫자적인 낮은 기온의 추위가 아니라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런 추위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좀 이번 추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 올해가 가장 추운 것 같고 오늘이 또 가장 추운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게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겨울마다
추위가 계속 강해지는 추세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조금 아직도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건지 어떤 흐름을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겨울의 일수는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추위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기상청에서는 그 월이 이제 모두 지나고 나면은 다음 달 초에 지난달의 기후 특성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예. 근데 뭐 11월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가 분명 추위를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11월은 평년에 비해서 굉장히 뭐 높았습니다. 역대 몇 번째로 따뜻했던 11월이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오는 예. 거는 종합적으로 평균을 했었을 때는 이 평년 범주값에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이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그 변동폭이 굉장히 큰 날씨가 나타난다는 거죠. 비단 오늘 날씨만 보더라도 어제와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영상의 기온을 보이던 날씨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이 영하 3도 아래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낮 최고 기온도 영하 1도 선에 머무르는 하루 종일 영하의 날씨.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큰 날씨가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체감하는 오늘은 너무 추웠다, 오늘은 너무 더웠다라고 하는 그런 날씨 충격의 갭은 훨씬 더 좀 커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체감하는 정도의 상대적인 추위나 더위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거죠. 네. 자,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내일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을 보니까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체감 온도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추위가 찾아오게 되면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늘과 같이 기온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강추위의 수준은 아니기는 하지만 굉장히 차가운 바람을 동반합니다. 굉장히 높은 상층 5km 고도 안에서 수직 낙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굉장히 강한 바람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좀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상대적인 수치의 체감 온도가 떨어지는데요. 이제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서서히 자리 잡게 되면은 찬 공기의 중심폭이 우리나라에 위치한 것도 있기도 하지만 이 찬 공기가 내려왔을 때는 결국에는 맑은 날씨에 고기압을 형성시키거든요. 그러면 밤사이에 복사 냉각이라고 해서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온이 더 낮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추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찬 공기가 들어왔고 여기에다가 그 강한 바람까지 부는 데다가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지는 냉각 효과까지 더해져서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데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입니다. 거의 체감으로 했을 때 영하 2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중부 지역 상당한 곳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바람으로 인해서 체감 온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춥다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몸에서 얼마나 열기를 빼앗기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찬 공기가 초속 1m 정도 불게 됐을 때는 체감 온도가 한 1도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내일 보면은 서울 단순히 계산을 했을 때도 바람으로 인해서 체감 온도가 6도나 이상 크게 벌어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력한 찬바람이 동반이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제 증발된 그 열들이 외부 공기하고 어느 정도 차단하게 만드는 그런 공기층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열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론 내일 뭐 크리스마스 연휴 맞아서 쉬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내일 출근하실 때는 두꺼운 패딩도 중요하기도 했지만 이 찬바람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서 우리의 열 손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온 장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착용해서 나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정말 좀 따뜻하게 입어주셔야겠습니다. 눈 소식도 있네요. 이번 눈 같은 경우는 지금 서해안 쪽에 많이 내린다고 예보가 되는데 언제까지 집중해서 내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눈은 지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기차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23일과 24일에 내린 눈처럼 강수의 체계적인 어떤 눈구름이나 비구름대가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체계적인 비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찬 공기가 확장을 하게 될 때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바다 위에서 눈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서해바다에서 만들어진 눈이 바람을 타고 내륙으로 깊숙하게 내려올 수도 있고 제주 산간 지역으로까지 부풍의 영향으로 이제 눈을 뿌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오후부터 빠르면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른 오후라고 하면 이제 정오가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눈발이 날리기 시작을 할 텐데요. 이미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설 예비특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이내에 5cm 이상의 새로운 눈이 추가적으로 내릴 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들 지역을 보니까 특히 이제 호남 서해안 지역으로는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눈이 예보가 되고 있고요. 제주 산간 지역은 15cm 이상, 또 동해안 지역의 해기차로 인해서 울릉도 독도 지역 같은 경우 많은 곳은 30cm,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설 경보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는 좀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서 밤과 내일 오전,
내지는 새벽 사이에 시간당 1cm의 강한 눈발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교통 안전이라든지 이동할 때 좀 기상 정보 상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성탄절 연휴라서 외출 계획을 세운 분들도 많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항상 조심을 해도 이맘때쯤이면 사고가 나더라고요. 이동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속도죠. 걸을 때도 사람이 보행을 할 때도 천천히 걸어야 되기도 하지만 자동차도 속도를 좀 줄여야 됩니다. 뭐 눈이 왔을 경우에는 육안으로 쌓인 눈으로 인해서 저곳은 위험한 곳이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조심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내리는 눈 같은 경우에는 해기차로 인해서 해안에 인접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지만 일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5mm 안팎의 이제 비 예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비 같은 경우에는 밤 사이에 도로로 스며든 그런 습기가 기온이 낮게 떨어지게 되면 도로를 그대로 얼게 만드는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 운전자가 봤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검은 얼음입니다. 네. 마치 젖은 도로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좀 내려놓고 운전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상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블랙아이스나 빙판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특히 교량 위라든지 터널 출입구, 그늘진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주변 지역에 온기를 받지 못해서 그대로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구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국 단위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조심 운전하시고요. 차간 간격 평소보다 2배 이상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걸음을 걸으실 때도 천천히 걷지만 보폭을 한 평소보다 10에서 20% 정도 줄인 상태에서 걸으면서 주머니에 손 넣지 않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안전 사항과 수칙들을 잘 눈여겨 드시면 이런 어떤 날씨로 인한 큰 어떤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렇다면 이번 한파 언제쯤 좀 누그러질까? 다음 주에 또 연말 연초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날씨 흐름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까운 날씨부터 좀 본다면 오늘 이제 낮부터 본격적으로 칼바람이 불게 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 영하 18도 그리고 그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도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하 20도 안팎의 체감온도로 보이는 이번 이제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보다는 오름세로 돌아서기는 합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떨어졌던 추위만큼 추위가 금세 풀리지는 않거든요. 토요일 아침까지도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여전히 머무르는 상태에서 체감온도도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완전하게 좀 이번 추위가 좀 물러갔다라고 좀 느끼는 시점은 토요일 낮부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말쯤이 돼서는 좀 어느 정도 한기가 좀 물러났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비 예보가 뚜렷하게 예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좀 기온 변동성과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좀 교차하는 과정 안에서 비구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말연시 맞아서 좀 많은 이제 계획들 세우고 계신 분들은 좀 다음 주에도 기온 정보라든지 하늘 상태 정보 좀 꼼꼼하게 좀 자주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이동할 때 좀 조심해야 될 점을 짚어주셨는데 생활 속에서 한파 대비할 수 있는 요령 같은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체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에는 이제 추위로 인해서 우리의 열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좀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인데요. 두꺼운 겉옷 한 벌보다는 적절하게 체온 조절을 잘할 수 있는 옷차림은 얇은 옷 여러 겹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냥 피부에 단순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체온에서 발산되는 그런 열기가 어느 정도의 우리 체온의 주변을 감싸면서 외부의 찬 공기와의 직접적인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결국에는 체온 유지거든요. 그런데 따뜻한 옷을 좀 여러 벌 입게 된다라고 하면 옷과 옷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보온 효과가 뛰어나고요. 그리고 찬 공기가 좀 몸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뭐 손목이라든지 옷매음 자체를 좀 잘 메우셔서 찬 공기 들어오지 않도록 좀 옷차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몸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관리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예. 내일처럼 갑작스럽게 기온이 낮게 떨어질 경우에는 동파 사고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포함해서 장기간 좀 외출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외부에 노출된 그런 어떤 배관이라든지 이런 이제 수도관이 좀 동파돼서 얼 염려가 있으니까 보온재라든지 이런 것들 잘 감싸서 동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사전에 시설물 점검도 한번 미리 좀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특히나 많이 추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추위 대비 정말 확실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한 날씨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